그래서 어떤 체류 신분에 따라서 한국은행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각 체류 신분에 맞춰서 적정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 한국에서 받은 그런 상속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한 기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약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그런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 처리, 즉 망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 명의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반출을 하려면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뭐 매각 등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제 승인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또는 상속재산을 매각함에 따른 뭐 양도소득세 등 관련된 모든 세금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체류 신분에 따라서 세무서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거나 뭐 한국은행으로부터 뭐 대지급거래 신고 이런 거를 받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무서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서가 나오는데, 그 승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그때서야 그 승인서를 기반으로 해외에 최종적으로 현금화된 재산을 모두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절차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상속 처리를 한다면 상속 명의로 이전을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본다면 세금이죠. 아무래도 상속인들도 가장 궁금해하고,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어떻게든 좀 절세를 하고 싶으신 거고, 또 이게 한국에서의 상속세는 남아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망인이 10년 이내에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상속인 아닌 자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또 그러한 재산이 만약에 제대로 증여세 신고가 됐지 않다면 이 부분까지 다 문제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상속세가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금을 먼저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먼저 하고 관련된 이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속세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사실 대부분의 이제 해외 거주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는 뭐 상속세 신고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고 최초에 산출된 세액만 납부를 하면 당연히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상속세 결정 구조가 그렇지 않아 가지고 나는 6개월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만 이 자진신고된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맞는 내용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그게 한 1년 이상 넘게 걸립니다. 해외 거주하는 상속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물론 재산 규모별로 그 시간이 덜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많고 복잡하고 세금 처리가 좀 증여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한다면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된다면 망인 사망일도 뭐 1년 반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반출을 해가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망인이 한국에 남겨뒀을 때 최종적으로 반출을 해가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뭐 소요가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좀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만약에 그게 부동산이라면, 근데 부동산은 또 매각을 해야 하잖아요.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있고 해서 이런 양도세 처리까지 또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뭐 납부도 온전하게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속세 세무조사를 거쳐 이제 확정과세가 된다면,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나 뭐 자금출처 확인서, 이런 반출 승인을 또 받아야 하고요. 체류 신분에 따라서 한국은행에 대지급거래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에 대지급거래 신고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상속인이 캐나다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같은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세무서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체류 신분이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비자 체류를 하신다든지 적법한 체류 신분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시지만은 오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승인 절차가 아니라 한국은행에 대지급거래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류 신분에 따라서 한국은행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각 체류 신분에 맞춰서 적정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하셔야 할 게, 해외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반출 승인 이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할 때 그럼 그 자금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 반드시 상속인 본인 명의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아니 또는 뭐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이제 최종적으로 해외 반출을 하려면 그 자금이 내 명의의 한국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내 형제 또는 자매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면 그 자금을 나한테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승인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 명의의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 계좌에 상속받은 자금을 보관을 하고 부동산 같은 거 매각하면 그 매각 자금을 내 명의 계좌에 보관을 한 다음에 그 계좌로 승인을 받아서 해외로 보내셔야 한다. 그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하셔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내 명의 계좌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든 미국 거주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10,000불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F바 신고를 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다르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30만 불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계좌에. 그러면 FATCA 보고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10만 불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다면 이제 폼 3520으로 그 IRS에 신고를 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상속 문제나 또 반출을 위한 현금화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무도 있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 하고요. 캐나다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같은 걸 상속을 받는다면은 캐나다 정부에 당연히 보고도 해야 하는 그런 보고 의무도 있다는 걸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상속 재산이 뭐 부동산도 있고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는데요. 그 재산별로 반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